(2022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화성포 17이라 그러던가요? 화성 17호를 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엘리펀트 워크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엘리펀트 워크가 아니라 핵 개발이 정답이다. 이걸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늦은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우리 국방당국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제죠. 25일 서욱 장관이 아주 오랜만에 장관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A-35A 스텔스 전투기 20몇 대가 동원된 엘리펀트 워크를 지켜봤습니다. 도하보도는 그가 현장을 지휘했다고 하는데 지휘는 무슨 지휘? 육군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요. 구경했다. 그렇지만 이건 가져야 된다. 24일날 북한이 화성 17형을 쐈을 때 우리는 현무2 등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엘리펀트 워크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엘리펀트 워크는 장관이 지휘했다고 하지 말고요. 이 F-35A 비행단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단장이 지휘하고 원스타가 지휘하고 그게 좀 뭐하면은 공군 전투사령관이 지휘하면 돼요. 공중 전투사령관이 지휘하면 투스타가 지휘하면 되고 공군 작전사령관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뒤에서 소장관을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거죠. 본인이 왜 나섭니까? 참 그동안 민망한 지휘를 많이 했는데 왜 나섭니까? 그리고 장관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공공방공유도탄사령부하고 육군의 미사일사령부를 합쳐서 합참 직속에 국군 전략사령부나 국군 우주사령부라든지 그건 이름 짓기 나름입니다. 그걸 만드는 걸 영국해 해라. 지금 우리가 북한이 화성 17을 쏘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현무를 발사했는데 쏘면은 바로 탁 우리가 갖고 있는 천궁투나 팩3로 맞고 바로 때리는 현무2로 때리려면 두 개의 사령부가 하나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합참 직속으로 있어야 합참과 한꺼번에 움직이죠. 누구 거치면 안 되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장관이지. 그리고 F-35A로 이렇게 대규모 편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택싱하면서 보여주는 엘리펀트 워크도 F-35A를 우리가 동원해서 북한을 때렸다고 칩시다. 근데 결국은 북한이 핵을 쓰고 난 다음이니까 사실은 한 발 늦은 거죠.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같은 걸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지휘소 이동 훈련인데 지금 우리가 청와대를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게 되면 이 전쟁이 났을 때 관악산 벙커로 청와대가 이동하는 지휘소 이동 연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쉽습니다. 통신 체계만 딱 확인하고 바로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게 문민정부 이후로 이걸 중단됐는데 청와대 이동하는 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냐?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2018년에 핵실험한 거 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미연합 당국도 군사 연습을 중단했었는데 이제 북한이 다시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했으니 독수리 연습부터 다 재개를 해야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우리나라 작전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전계획 5027은 다 아십니다. 오플랜, 오퍼레이션 플랜 5027. 네. 참고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운영하는 작전계획은 다 50으로 나가고요.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만드는 작전계획,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이런 건 되게 1로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다 그걸 정리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다음에 271부터는 국가번호가 아닙니다. 자기네가 임의로 붙이는 겁니다. 그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처음에는 외교로 경고를 하다가 차츰차츰 미국 증원군이 오고 전면전 6.25 같은 걸 대비하는 게 작전계획 5027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작전은 이렇게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어느 날 핵미사일을 쏘려고 딱 준비합니다. 쏘려고 합니다. 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어 터지고 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미군이 오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군이라 그래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그것만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이건 결국은 한국 합참이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미군이 도와주고요. 정보작전으로. 그래서 작전계획 5015를 만듭니다. 오플랜 5015를 만듭니다. 때문에 이거는 평작권 개념이라는 소개가 있었는데 한미가 같이 하지만 주 타격은 한국군이 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딱 보이면은 지금도 우리는 정보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같이. 그래서 우리 정보사령부하고 미군의 NSA 같은 데가 북한 전역을 쫙 보면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 늘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서 나올지 갑자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데를 한꺼번에 먼저 다 때리는 겁니다. 그게 선제 타격입니다. 작전계획 5015는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합니다. 북한이 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쏠 때 먼저 때리는 걸 킬체인, 그리고 살아서 날아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잡았던 것들을 다시 거기 때리는 거를 우리 포병 전력, 공군기까지 동원해서 다 때리는 것이 한국형 대량 응집 모범인 KMPR입니다. 삼축 체제인데 이 삼축 체제를 운영하는 부대를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 제가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하고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하나의 사령부로 합쳐서 작전사로 해갖고 합참 밑에 바로 두라. 합참에 공군 작전사, 해군 작전사,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수방사 등등이 있듯이 딱 두라 이겁니다. 이게 작전계획 5015입니다. 5015에 따르면 선제 타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한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제 타격만으로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쏴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KM대로 못 맞고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선제 타격도 못 맞췄다면.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화성 17형으로 핵탄두를 쏘겠지만 우리한테는 노동이나 뭐 이런 거에다 탑재해서 쏠 겁니다. 그럼 그게 날라왔을 때 현재로서는 사드로 막는데 고고도인 경우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죠. 근데 미군 사드는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은 방어를 못 해줍니다. 강원도 북쪽하고. 전국토의 70% 정도만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사드를 하나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중부 지역, 중서부 지역, 충청도 어디쯤에 배치를 해야만 서울과 인천, 백령도까지 안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킬체인이 아무리 좋아도 선제 타격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북한도 뭐 온갖 머리를 써서 쏠 테니까요. 그렇게 이제 사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알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500개 정도인데 그걸 동시에 다 때릴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준비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작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근처에 있던 미국의 구축함 또는 잠수함에서도 뭐 이지스 토마호크를 쏴주면서 지원하겠지만 속도가 느리죠. 한국의 현무하고 에이타크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700개를 때리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힘이 딸리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검토를 슬슬 말을 흘리고 있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참전을 안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참전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아니라고 해서 참전 안 하나요? 과거 미국은 통킹망 사건을 일으켜서 월남전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프랑스가 빠져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차 대전 이후 체제는 핵을 공식적으로 갖도록 허용된 5개 나라가 벌인 전쟁에는 다른 나라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할 때 소련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몇 명의 비행 조종사는 참전했지만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소련이 아프간에 침공했을 때 미국은 규탄만 했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이제 공산 시절에 민주주의를 짓밟았을 때 미국은 욕만 했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이 이라크 전쟁, 걸프전, 아프간 들어갔을 때도, 코소보 들어갔을 때도 러시아는 비난만 했지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냐? 서로 참여하게 되면 핵전쟁을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로 피합니다. 이게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5대 안보리 이사국이 세력 균형을 잡는 기본입니다.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이거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근데 냉전이 끝나면서 영국과 프랑스만큼 힘이 세진 나라가 통일한 독일, 막강한 경제력의 일본, 그리고 한 발 늦은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5강국 체제지만 핵심은 결국은 러시아가 약해졌고
영국, 프랑스가 상당히 약해졌으니까 미중, 그다음에 러, 영, 불이 있는데 여기 붙어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가는 거죠. 5강 체제에서 8강 체제로 비슷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에 5강은 핵이 있고 뒤에 세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참전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전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MD가 있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MD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의 KA-MD가 완벽하다고 보고 선제 타격만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잡는다고 보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까지 쏘고 핵무기, 핵탄두 두세 개 달린 거를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쉽게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정답은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다. 균세를 잡아야 된다. 세력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신정부는 북한이 저걸 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한국 핵무장한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 비핵화에 찬성했었으니까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라. 못하면 핵무장한다라고 외교전을 펼쳐야 됩니다. 선제 타격은 당연히 하는 작전 계획을 만들고 그게 합참이 하도록 하고 합참 밑에 전략사를 만들도록 시스템을 바꿔놓고 준비해야 됩니다. 핵 개발을 가야 됩니다. 외교전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핵 공유, 뉴클리어 쉐어링을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전술핵을 갖고 와서 갖다 놓고 전술핵은 비행기로 실어서 때리는 폭탄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핵 공유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선제 타격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욱 장관이 뒤늦게 뭐 엘리펀트 워크 보면서 나는 국가 방어의 핵심 인물이야 이런 쇼를 하는데 뭐 별로 하신 거 없잖아요. 본데 잘 아실 거고. 아주 수상한 임종석인가? 누구야? 통일부 장관. 고대 학생회장 출신. 그걸 가지고 우리 뻥커, 비안 뻥커, 관악산 뻥커 하나 보여주고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핵 개발이 정답입니다. 핵 개발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핵공이라도 받아내야 되죠. 그리고 단호한 선제 타격 능력,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예지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한 발 늦은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저희 주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